미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 인상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고 얼마를 올릴지가 사실 관심사였습니다. 그래도 0.75%포인트, 사실 1.1%포인트 올리는 얘기 나왔을 때 출렁거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0.75%로 결국엔 결정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지금 경기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물가를 잡아야 되냐, 두 마리 토끼를 놓고 고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경기는 어느 정도 잡은 상태니까 물가라는 토끼만 잡자고 달려가 보자 하는 액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침체, 후폭풍 올 수도 있구나. 이쪽 경기라는 토끼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0.75%포인트를 인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0.75%포인트만 올렸다는 거 앞서 보셨겠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조금 예상한 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 침체가 왔느냐 아직 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전현직 미국 재무부 장관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이제 2.25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됐어요. 같았었는데 역전이 된 상황.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돈은 심리다라는 표현을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을 먼저 투자자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다시피 올해 초부터 벌써 우리 한국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부터 돈을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미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오는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빠져나가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데 유독 왜 한국 증시는 더 안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금 유출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짚혀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을 우리 정부는 다소 좀 의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통해 들어보시죠.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근본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수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팩트를 얘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도감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와 함께 그 경기 침체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들이 신흥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자금 유출이 일어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신흥국들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 전혀 안 됐던 그 신흥개도국들이 이런 경기 침체와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니까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이 아마도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인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악조건, 악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긍정적인 모습만 말씀하면서 좀 시장을 안도감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좀 생기는데, 신흥국의 외환 위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저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정확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었던 게 24년, 2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전이면 1994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킬라 효과라는 굉장히 유행어가 된 경제학 용어가 등장한 그 계기가 됐었는데,
데킬라 하면 또 멕시코. 맞습니다. 그 네. 멕시코가 실제 외환 위기에 처한 것이고요. 어. 이 데킬라 효과는 뭐냐면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남미국들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슷한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외환 위기 터졌대라고 하면서 멕시코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투입됐던 자금을 빼는 현상. 그래서 다 같이 외환 위기가 마치 술에 취하듯이 외환 위기가 번져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흥국의 상당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신다면 이게 장밋빛만 그려보고 아무 문제 없다, 외환 위기 가능성 없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바람직한 경영 전략, 재테크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 얘기가 다소 좀 긍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추경호 총리가 언급했던 이제까지 한미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출됐는지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자, 1996년부터 이제 2005년, 2018년 세 차례 이제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유출이 이렇게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용인되자마자 일어난다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알고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전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권 시장에서는 순유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1년이나 6개월 전까지 같이 감안해 본다면 모두 다 순유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주식 시장을 뭐 이렇게 주식 차트만 보고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시장을 예견하고 내가 주식 투자 어디를 할까 뺄까 아니면 현금화할까 저축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골라가 나가는 과정이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돈의 이동은 심리이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 그래프 속에서 순유입이 계속 지속됐을지라도 이것이 이 증권 시장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순유입이라고 말하기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금리 역전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296원. 그래 조금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역시 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제 주춤해질 거야. 그럼 금리 인상 이렇게 가파르게 안 해도 되겠어. 라는 것 자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이 강달러 기조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 유지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걸 사들이기 위한 비용 지출도 더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중고거든요. 신흥국들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자재 가격만 치솟으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이 힘들 수 있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사기 위한 달러를 더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것이고요. 이중고죠. 그러면 달러 강세니까 수출 더 많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신흥국 수출은 더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신흥국들이 수입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재화하자, 자국 내에서 수요를 일으키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니까 너도 나도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수출할 만한 수출 대상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도 안 좋고 또 원자재 수입 가격은 또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도저히 신흥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금리가 역전되긴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0.25%포인트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하반기 우리 경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 하반기만큼은 경기 침체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라는 논의는 23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됐고요. 소비 심리 지수나 생산 지수나 물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소비도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고 또 수출도 녹록치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미국은 22년 하반기는 버틴다라는 표현을 해도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 둔화에 임하는 과정이다. 이미 경기 둔화에 처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